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료 구조인데, 자료 구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내가 이론 시간에 한 거 좀 넣고, 어쨌든 이 정도 문제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일단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내가 이상한 거 하면 막겠어요. 예를 들어요. 지금 나오는 게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 걸 80점 받으면은 뭐 남들 평균이 지금 70점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이론은 정렬하고 모르겠어요. 시간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 되면 검색 좀 하든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4번이 다 틀렸어요. 내가 4번이 틀린 이유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출 문제니까 572쪽 한번 봅니다. 다른 책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옛날 책에도 이 문제는 들어있죠. 572쪽에 2011년 자료구조 7급 기출 문제,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잘 풀어야 되냐 하면은 1번의 희소행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내가 좀 뭐 변형시키는 것 같은데 보니까 1번은 답이 4번이잖아요. 연결 리스트 구조로 표현하면 기억 공간을 뭐라고 돼 있어요?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틀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면 기억 공간을 낭비 안 하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낸 사람 뭐 이런 거 이의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옛날 거라서 내가 가물가물한데, 이 희소행렬 표현은 희소행렬 표현은 기본이 뭡니까? 기억 공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냥 희소행렬을 그대로 표현하면 0이 많으니까 안 돼. 그래서 좀 적은 공간에 표현하고자 한 게 뭐라고? 희소행렬 표현법이고, 모든 표현은 뭡니까? 배열 아니면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연결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하니까 낭비한다. 그러니까 이제 1번에서 답은, 만약 시험장에서도 1번 이 문제가 다른 내용이 맞으니까 시험 보러 간 사람들은 4번을 답으로 했을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넘어가는 건데,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 문제를 한번 보면 이거하고 비교해갖고 4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면, 왜냐하면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미리 풀어보면은 1번이 답이 왜 틀렸습니까? 해설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해설 보면은 2차원 배열 구조로 표현했을 때 하고 연결 리스트로 표현했을 때하고 비교를 한 거잖아요. 비교를 하면은 연결 리스트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 메모리가 더 낭비된다 이 말이에요. 왜? 포인트 필드가 필요하니까. 내 그림 안 그려도 이해되면 안 그릴 테니까요. 원래 이제로 하면 이렇게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야 돼요. 연결 리스트 구조로 표현하면 이러면 안 되고, 희소행렬 표현법은 기억 공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네. 원래는 연결 리스트다, 배열 구조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 구조에 대한 걸로 이야기 되잖아요. 이게 되는 건 모르겠네. 그래서 문제가 어쨌든 출제가 뭐 이래 된 거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 문제 정확하게.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희소행렬 표현이라는 것은 희소행렬을 기억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적은 기억 공간의 배열 또는 연결 리스트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희소행렬 표현법이고, 배열하고 연결 리스트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는 배열이 어떻게 돼요? 메모리 낭비가 더 적습니다.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면은 포인트 필드 추가적인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가 더 있다. 여기까지 되겠죠? 정확하게 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3번. 희소행렬 표현은 메모리 전략과 빠른 탐색은 가능하지만까지는 맞습니다. 수정은 복잡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맞잖아요. 모르겠어. 이걸 이제 틀린 사람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배열 구조로 했을 때 배열 구조 상태에서 뭐 5, 4, 7이고 나머지 다 0이야. 그럼 희소행렬로 표현 안 했어. 그럼 얘가 0이 아니야. 얘가 원래 값이 8이었어. 8인데 잘못됐어. 그러면 희소행렬을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은 얘 0만 뭐로 고치면 돼요. 8로 딱 고치면 끝이잖아요. 근데 얘를 희소행렬로 표현해 놓으면 뭐 얘가 뭐 얘를 1행, 2열, 뭐 전체 뭐 1행, 2열 값은 5고 막 이렇게 해놨어. 이 상태에서 얘 때문에 이 구조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그래서 그 3번에서 희소행렬 표현은 메모리 전략과 빠른 탐색까지는 맞아. 왜? 많은 거에서 탐색하는 것보다 적은 거에서 탐색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수정은 어떻게 돼요? 복잡해집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예?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1번은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시간 복잡도에서 이 뭐 어느 부분이 좀 어려운가는 모르겠지만 답은 하한이 아니고 뭐겠어요? 4번에서 상한 맞죠? 왜냐하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게 언제 끝날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상한의 개념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고로 표현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맞는 이야기니까 내가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은 지난번에도 뭐 한번 또 틀린 사람이 있는데 이거 뭐 이 부분 시험이 너무 잘 나오니까 뭐 1번 이거는 사실 뭐 내가 빨리 넘어가는 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한 거고 자꾸 적어주는 거는 이제 이거는 그 이에 F5 함수에서 첫 번째 포문 위에 뭐 상수는 안 적을 테니까 첫 번째 포문은 반복이 n이니까 이래 쓸 수 있고 더하기 그 밑에 b 플러스는 해설해 놨으니까 이거 한 번이야 이렇게 쓰고 더하기 그 포문 안에 뭐가 있어요? 함수 호출 GO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문 GO를 가봐야 돼. GO 가보니까 밑에 뭐예요? while 반복문이 돌아가죠. 그래서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위에 F5에서는 B고 N이에요. N번 도니까. 근데 GO에 가보니까 while 구조는 M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2 곱하기 M이니까 200씩 증가하잖아요. 그 200씩 증가하는 건 뭐예요? 로우 2N이에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암만 있어봐자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이거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잘 알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어려운 게 있긴 있어. 그런 거는 잘 안 나오니까 내가 아직 안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는 잘 나오니까요. 이제 뭐 좀 안 틀리도록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은 어쨌든 C 포인터 배열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그 배열과 포인터의 같은 점은 뭐예요? 주소 보관이고 다른 점은 뭐예요? 주소 연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주소 연산이 되고 배열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배열의 시작 주소 값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값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그 다음 4번 됐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생각보다 많이 틀린데 원형추 문제는 오거든. 그 퍼센트 더하는 게 일단 답이에요. 그 이유는 알잖아요. 계속 도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 0, 1, 2, 3, 4, 5야 그럼 0, 1, 2, 3, 4, 5대 6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돌고 돌아야 돼요. 그래서 퍼센트하고 그 배열 뭡니까? Q 크기만큼으로 모두 연산해 주는 게 답입니다. 그 나머지 그럼 뭐 답은 2번이 뻔하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원형 큐니까 일반 큐에서는 될 줄 몰라도. 그래서 이런 건 딱 보면 다, 3, 4번은 프론트니까 아예 답이 아니고,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이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은 연결 리스트 설명인데, 뭐 다 잘 맞췄습니다. 모두 다 맞는 이야기예요. 뭐 더 이상 설명, 예를 들어, 프로그램 실행 시 리얼에 말이죠. 각 노드의 기억 장소는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동적 할당하니까 맞는 이야기겠죠. 7번 유형은 뭐 지금까지 많이 풀어봤으니까요. 이거는 너무나 잘 나오는 거고, 근데 거의 다 맞추었는데 그래도 이 틀린 사람이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이 데이터 필드, 넥스트 필드 3번지 3. 처음에는 리스트가 요걸 가리키는, 지금 현재 다르게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그리기 헷갈리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제일 처음에 헤더 리스트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추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추적 기법. 리스트가 뭐를 가지면 되겠어요? 리스트의 뭐를 가지면 돼요? 가장 기본, 이거 보는 방법이 이게. 그 리스트가, 이때 리스트 값은 1이에요, 주소. 여기 가리키기에는 2를 가져야 돼요. 2는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트가 현재 가리키는데 넥스트 필드. 리스트의 넥스트 필드를 리스트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추적.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추적해 가면서 값이 80보다 큰 값을 뭡니까? 카운트하는 건데, 그럼 포문에서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마지막에 도달하면 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만약 얘가 끝이야, 그럼 여기 널이 들어있겠죠. 네. 그래서, 리스트가 가리키는, 리스트가 널을 가지고 있을, 널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추적해 나가면, 널이 아니면은, 널이 아니면 추적이 되고, 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끝이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가 널이 아니냐, 널 아니면 계속 추적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4번에 리스트가 not equal null, 널이 아니냐, 그럼 계속 추적입니다. 이 형태 말고 다른 형태로도,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르게 나왔을 때도 빨리 시험장에서 빨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 8번도 틀린 사람이 있는데, 뭐 앞에 있는 것도 크거나 같다고 해설에 그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해설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점수 주는 문제예요. 이것도. 4개면은 1, 2, 3, 4. 높이가 3이면은 4개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4번 맞잖아요. 완전 이진처리는 균형이 앞에 있으니까 로그 2의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이거는 잘 놓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놓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맞추려면 뭐 비감소, 비정감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배열 구조로 우선순위를 Q를 구현했을 때 새로운 걸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값에 따라서 어디 들어갈 줄 모르잖아요. 다 이리 왔다 갔다 밀고 당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고 n입니다. 비고 n. 1번. 원소수가 n일 때 삽입 연산 시간은 비고 n이에요. 뭐 그 그림 몰라도 뭐 볼 수 있는. 그럼 왜 삭제 연산 시간이 1일까요? 그 그림 보면 가장 큰 값 12 드러내면 끝이죠.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혹시 모르니까 다루는 거. 왜냐하면 너무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요. 10번은 옛날에는 서울시도 7급을 2명 내지 3명씩 뽑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문제. 없습니다.
이 트리 구조에 해당하는, 그때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문제가 좀 엉성하게 나왔는데 내가 정확히 낸 겁니다. 다음 트리 구조에 해당하는 게 있느냐? 완전히 인처리 아닌 거 알죠? 왜냐하면 5의 왼쪽이 빠졌으니까 ABL 트리 아닙니다. 왜? ABL 트리는 이진 탐색 트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 값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크고 작고가 돼야 돼요. 왼쪽은 많은데 오른쪽은 6보다 큰가 5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50이 되든지. 최대 힙이냐? 힙은 완전히 이진틀이죠. 그래서 그림 구조가 벌써 틀렸습니다. 또. 그 다음 B틀이 아직 자세히 오늘 많이 봅니다. 이제. 그 19번 보면 됩니다. 19번에 그게 B틀이에요. 2, 3틀이 있죠. 19번 문제 그림이 있죠. 이런 게 B틀이에요. 모든 립은 같은 레벨에 있어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거하고 연관되는 게 들어 놓는데.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 이겁니다. 립, 터미널, 단말 노드를 말합니다. 이게 립이에요. 모든 립은 같은 레벨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이 세 개가 모든 거 맞아. 모든 세 개야. 모든 세 개의 립이야. 립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 맞잖아. 맞는 말이에요? 모든 립은 같은 레벨에 있다고 하면 이 그림 맞습니까? 네?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왜 틀렸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비트리 계열에서는 이렇게 돼요. 값이 하나잖아요. 값이 하나죠. 하나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 이걸 말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값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값이 두 개인 경우는 몇 개라고 립이? 세 개가 돼야 돼요. 그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값이 하나면은 몇 개라고? 두 개가 있는 게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되겠죠? 모든 립은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19번 그림을 잘 봅니다. 그래서 19번 그림을 잘 보면 값이 하나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두 개밖에 없죠. 그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그 립의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 7하고 9는 값이 몇 개예요? 한 노드예요. 값이 두 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밑에 립이 몇 개라고? 세 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그 개념이 모든 립은 같은 레벨에 있다. 연관되는 게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됐으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10번은 없습니다. 이 트리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 틀렸는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어떤 무방향 그래프가 트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신장 트리를 말합니다. 신장 트리가 그거잖아요. 신장 트리는 모든 정점이에요, 모든 간선이에요. 이것도 문제 내면 틀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정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인데 형광등 불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형광등 불 들어온 장소가 정점이면은 전선은 간선이고, 그래서 모든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게 한다 그런 개념. 그런 것처럼 신장 트리는 모든 정점이 포함되면서 간선은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n-1개. 그래서 11번 문제는 신장 트리 찾는 문제를 말로 한 겁니다. 그래서 트리니까 사이클은 없을 것이고, 3번은 주기가 없고 사이클이 없고 맞고, 최소 간선은 n-1개의 간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0이 최소 간선이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최소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해요.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간선이 없는 그래프를 그 해설에 있으면 널 그래프 그러면 널 정점만 있는 거. 12번은 지난번에 낸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이대로 나옵니다. 이행적 폐쇄 행렬, 반사 이행적 폐쇄 행렬 다 잘 맞춰서요. 가끔 나옵니다.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대로. 항상 그림은 이걸로 줍니다. 항상 내 그림은 보니까, 예?
뭐 쭉 이렇게 돼 있고, 뭐 마이한 이렇게 딱 해놓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있지만 이쪽은 없어서 뭡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라. 더하기 하고 이거는 안 외워도 내가 방금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있는 게 반사예요. 이거는 0도 포함되는 거, 이거는 뭡니까? 0 포함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노는 거는 이게 있어요, 이게. 네, 적어줬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행적 폐쇄 이하고 연산 시간 그러면 n 제곱에 이게 놓으면은 이게 놓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그래서 A 더하기 하고 이런 구조에서 별표의 차이점은 뭐라고? 0이 포함되니까 그 제일 처음에 이 대각선에서 뭡니까? 첫 번째 1, 1에 0이 거기 1이 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반사 이행적 폐쇄 행렬입니다. 이해 안 되면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런 거 어려워 안 어려워. 이게 막 5년 이런 문제가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길게는 한 6, 7년마다 한 번씩 나올 수는 있고 그러면 안 해도 돼. 공부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게 되게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뭐 특별히 안 어려워. 자, 그 다음에 13번은 왜 틀린다 모르 다 아는 건데. 정렬되어 있을 때 가장 최악이 뭡니까? 여기 있어. 킥 정렬 맞죠? 정렬되어 있을 때. 그게 정이든 여기든 말이죠. 그래서 3번. 원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14번은 뭐 잘 많이 맞췄네. 이거는 최대 힙 구조하고 힙 정렬에서 초기 힙 다르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한다고? 크기 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칠판에 안 써도 되겠네요. 거의 다 맞아. 해설에 보면 있어. 해설 봅니다. 예? 완전 이진트리로 7, 4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비교해서 크기 막 교환해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힙 구조. 이것도 시험장에서 30초 내로 풀 수 있어. 힙 정렬 과정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초기 힙이 뭐냐, 이거만 나옵니다. 옛날에는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나오네요, 이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돼. 14번도 되겠죠?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가네.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원래 서울시에서 나올 때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그렇지, 많이 맞췄네. 그 해설을 해놓은 것처럼 2번 균형 트리가 없으면 답은 뭐로 해야 된다고? 3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이진 탐색 원리가 책 같은 데서 설명해 놓을 때 이진 탐색 트리 구조를 책에 대부분 거의 99% 책에서 그 트리 구조는 포화 이진 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 일부러 데이터를 그 개수 맞춰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낼 때 이진 탐색에서 사용되는 트리 형태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포화 이진 트리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포화 이진 트리 아닙니다. 알겠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 마찬가지 개수가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완전히 이진 트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내기 위해서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이런 문제는 오면 답하라고 이야기하려고 내가 낸 거 이게. 그래서 15번은 지금 현재 이 15번처럼 놓으면 그 균형 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균형 틀이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시간은 로그 2의 n이고 근데 시험장에서 2번이 없으면 알아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그 해설 써놨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16번도 뭐 다 잘 맞춰서 해시 함수에서 뭐 이제 이건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다 넣는 걸 알고 이거는 충돌 발생 해수인데 그 그림에서 그림 그 해설 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하살표 요래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뭡니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리면 됩니다. 정확하게 안 틀리게. 내가 뭐 특별히 풀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 잘 푸는 것 같아요. 그게 16번이고
그 다음에 17번은 다 맞췄네. 지난번에 지난번에 좀 많이 틀려서 또 한번 내봤더니 이제 다 맞췄네요. 2번이 균형이니까 로고 n이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n이고, 지난번에 많이 했고. 그 다음 18번 역시 내가 이제 이런 문제 내면은 주로 옳은 걸 다 씁니다. 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다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언급은 크게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이제 거의 우리 끝나가니까 다룰 건데, 개요함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로 하자, 그냥.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 두 개로 구분할게요. 그 1번에 써놓은 트리하고 2번 트리의 용도 차이가 뭐죠? 용도 차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돼. 기본 원리는 이런 트리 구조는 여기 적용하는 겁니다. 램에 있을 때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트리는 뭐라고? 밑에 있는 B 트리 계열, 이거는 뭐라고? 디스크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자, 100만 개의 자료를 취급한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100만 개의 자료를 취급할 때, 이런 이진 탐색 트리 또는 ABL 트리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걸 이제 트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는 대충 해서 이 로고 2에 100만의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맞잖아요. 두 개씩 하니까 양쪽은 100만이 이렇게 돼요. 그 100만은 2에 몇 성이 되죠, 이게?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한 20성 되잖아, 맞잖아. 맞죠? 네.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네. 이거는 앞으로 빼면 이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탐색해 나가는데 쉽게 말해서 요거는 한 번만 해야 되고, 요건 마지막 이 자료 탐색하는데 접근을 몇 번 한다는 거죠. 이거는 20번 뭡니까? 접근했을 때 마지막까지 탐색이 된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런 트리 구조를 100만 개의 자료를 취급하는데, 그럼 이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 개념을 램에 적용했을 때 하고 디스크에 적용했을 때 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램과 디스크는 가장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속도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거예요. 빠르고 이건 느리고요.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뭐 한 20번 접근해도 어떻게 돼요? 빨리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런 디스크가 속도가 기계적으로 돌아가. 이건 전자적이고, 속도가 느린데 20번 접근하는 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속도가 느린 장치는 접근 횟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쪽이고, 속도가 느린 이런 장치에서는, 이런 보조기억 상대에서 속도가 느리니까 이런 장치에서는 비트리 계열 써서 하나의 노드에 몇 개를 넣는 거예요. 네? 자를 많이 넣습니다. 그 가지수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거 대충 한 10개 넣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네.
그 10개 넣으면 로그 어떻게 돼요? 밑이 10이 되고 100만이에요. 그 이게 100만이면은 이거는 그 아까 우리가 야구를 하면 로그 밑이 10이면 100만은 10의 몇 성? 6성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접근 빈도수가 몇 번 되겠어요? 가장 이 끝에도 6번만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핵심은 또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간혹 이런 트리들은 그 하나의 노드에 입력되는 이걸 엔트리 수라 그러잖아요. 이 키 값 수 있겠죠. 이 수값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개념이 이게 그 뒤에서 이제 좀 요 개요만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8번 문제가 다 맞는 이야기다 이 말이고 이거는. 그다음 19번은 좀 틀렸는데 19번은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6은 어디다가 그 해설해 보면 있는데 6은 7, 9 거기에 6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항상 중간값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간값 7이 위로 올라가니까 2, 4, 7 해갖고 어떻게 돼요? 또 3개가 되죠. 중간값 4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가 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노드는 분열대가 끼 맞추는. 이거는 뭐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림 주어지면 잘 맞추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 그림은 안 줘놓고 개수만 물어봐서 좀 틀렸는지. 그래서 그 마지막 그러면 20번. 19번 되겠죠, 그러면. 좀 책에도 있고 공부해놓, 요 정도는 해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레드 블랙 트리. 이거 어렵게 놓으면 되게 어렵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어렵게는 안 놓는 것 같아요. 레드 블랙 트리. 이거하고 진짜 이거하고 연관을 많이 가지는 게 뭐라고? 이거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는 게 2, 3, 4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 블랙 트리하고 2, 3, 4 트리는 서로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뭐 등장 변환, 아이소메트리. 예, 서로 뭐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4번에 있는 거.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도 실제로 나왔어요. 2, 3, 4 트리를 뭐로 바꾼 거? 이진 탐색 트리 구조로 트리로 바꾼 게 뭐라고? 레드 블랙 트리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건 아니에요. 그냥 2, 3, 4 말고 그냥 뭔가를 구현할 때 뭐로 구현할 수 있다고? 레드 블랙 트리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하고 또 이제 2, 3, 4 트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 그게 간단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2, 3, 4 트리는 하나의 노드에 어떻게 됩니까? 2, 3, 4 트리라는 게 가지수가 2 또는 3 또는 4 그걸 말하잖아요. 그 자료가 예를 들어 20, 25, 30. 자료가 3개 들어가 있을 때는 가지수가 몇 개 돼요? 가지수가 4개가 되잖아요. 이게 2, 3, 4 트리예요. 그래서 2, 3, 4 트리라는 거는 뭡니까? 최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죠. 몇 개도 있을 수 있다고? 한 개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더 안 그래, 2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2개의 값이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2, 3, 4. 2, 3, 4 트리잖아요. 그러면 이 2, 3, 4 트리를 이진 탐색 트리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아주 간단해. 이 자료가 3개 있을 때 항상 중간값을 어디로 올리면 되겠어요? 중간값 위로 올리고 양쪽으로 배치하면 너무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잖아. 중간값 올리고 양쪽으로 배치하면 2, 3, 4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진 탐색 트리를 바뀌잖아요. 그럼 한 개 있는 거는 그냥 놔두면 돼. 더 이상 손댈 게 없잖아요. 이거는 이진 탐색 트리 만족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 2개 있을 때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래서 항상 이제 레드 블랙 트리를 실제로 고쳐라 그러면 이거 갖고 헷갈립니다.
그럼 이걸 이제 완벽하게 또 다시 그려보면은 뭐 다르게 그리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10보다 작은 값 8, 10하고 15 사이에 12, 15보다 큰 이런 값으로 배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형태를 이거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10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15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 되겠죠?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구조. 그럼 10 기준으로 바꿨을 때, 10 기준으로 얘를 바꾸기 위해서는 10보다 작은 값은 뭐밖에 없습니까? 8 이걸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10보다 큰 값은 몇 개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15보다 큰 값은 뭐가 있어요? 17이잖아요? 그럼 15, 17, 이건 여기 남이 3개를 갖고서 여기다 맞출 수가 있겠죠? 그 방법 논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건 뭐 거래라 이런 건 객관식 문제니까 이 거래를 좀 몰라야 돼요. 중요 안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프린트 물어볼게요. 책에도 있는데. 그래서 2, 3, 4 트리를 레드 블랙 트리로 내가 고치는데 되게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고치는 건 쉽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서 이 2, 3, 4 트리를 레드 블랙 트리로 고쳤을 때, 그 밑에, 가지수가 3개일 때는 2가지 노드가 놓을 수 있다는 걸 거기에 해놨습니다. 하나는 균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균형이 안 잡혀 있죠. 그래서 내가 고치는 건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말로 나오는데, 말로 나왔을 때 이제 프린트 문제 봅니다. 말해서, 1번이 틀린 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쉽게 냈는데, 내가 이거. 1번에 레드 블랙 트리는 이진 탐색 트리 일종이며 AVL 트리보다 더 엄격하게 균형이 잡혀 있다. 반대입니다. AVL 트리는 좌우 높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0, 1이잖아요. 그 그림만 보더라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레드 블랙 트리에서는 아까 이 3노드일 때 균형이 잡힐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 더 확 치우쳐지잖아요. 좌우 높이 차이가 1, 마이너스 1, 이거 아니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네, 그렇지만 균형설이라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 충분히 했고. 그래서 20번은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몰라도 맞춥니다. 3번은 기본이고, 그리고 2번 때문에 그랬네요. 이거는 그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 보면은, 이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50이 부모고, 30이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그 밑에 바꾸었을 때 50을 기준으로 30하고 80은 자식이잖아요. 그럴 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여기서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블랙.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레드 그러잖아요. 같은 색을 가질 수 있어. 50을 기준으로 50에서 30, 50에서 80은 다 블랙이잖아. 블랙 색상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레드 블랙 트리는 원래 2, 3, 4에 있는 포인트는 뭡니까? 원래 있는 것은 블랙, 없는 것은 레드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점선으로 해놨어요. 뭐 이런 것까지 그리는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요.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네. 네. 삭제도 할 줄 알아요. 삭제? 당연히 삭제하면 되겠지. 까만 노드를 삭제할 때 되게 복잡한 거. 까만 걸? 그러니까 레드 블랙 트리에서 특정 노드 삭제 말인가? 그거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 삭제하는 거 똑같은데. 레드 블랙 트리가 곧 뭐예요? 이진 탐색 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좌측에서는 가장 적은 값, 우측에서는 가장 큰 값
애가 바꾸면 되지. 아니지, 좌측에서는 가장 큰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거네. 근데 질문상으로는 이제 뭐 검은 게 있는 게 있나 이게? 무슨 그 있는 걸로 이야기하면은 이것도 레드 블랙 틀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를 삭제해 볼까? 이거 삭제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삭제하는 건 두 개 있을 때는 얘가 여기 가도 상관없잖아요. 70이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 삭제된 거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얘로 하든 아니면 이제 여기서 가장 작은 거 85를 여기 올리면 되잖아요. 예? 안 그래도 되잖아요 이게. 예. 85가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립하잖아. 크고 85보다 작고 85보다 크고 95는 크고. 네. 가장 적은가 가장 큰. 얘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 개밖에 없네. 네. 만약에 뭐 이쪽으로 이쪽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 77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걸 이용하면 되잖아요. 네. 또 균형 트리를 정확하게 뭐 정의가 내려진 게 그러니까 뭐 좌우 내부의 트리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이거에 다른 거 없고 균형 틀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하는 게 있는 거니까요. 탐체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넣거나 삭제하는데 로그 N의 뭡니까? 수행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런다고? 균형 틀이로 분류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반드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좌우 높이 차이가 뭐 너무나 이렇게 탁 맞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좀 이렇게 한 개 좀 내려가도 이게 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 두 개 내려가면 이 정도 상수시하니까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꼭 ABL 트리까지만 균형 트리가 아니고 ABL 트리는 뭐 여기까지만 ABL 트리 된다면 여기 하나 더 가면 ABL 트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정도도 뭐가 된다고? 균형 트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현재 자료 구조에서 이런 어떤 놓을 수 있는 거에서 한쪽으로 확 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이 정도 높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렇게 돼요. 그럼 ABL 트리가 좋은가? 레드 블랙 트리가 좋으냐? 이게 훨씬 좋다 그래요. 레드 블랙 트리가. 왜 그렇게 했어요? 얘는 엄격하잖아, 엄격. 아까 엄격.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1, 좌우 높이 차이가 0, 이걸 만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만족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회전을 시켜야 되고 할 짓이 많아요, 또.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거는 좀 융통성이 있다, 그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그래서 저는 문헌에 보면 이거보다는 이걸 더 많이 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레드 블랙 트리가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균형 그래서 뭐 질문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하면은 균형 트리의 기본 정의는 이렇게 돼 있고 지난번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균형 트리는 또 크게 이진 트리 계열이 있고 뭡니까?
일반 트리 계열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진 트리 계열이 이진 탐색 트리, ABL 트리, 레드 블랙 트리 이런 거고 B 트리 계열이나 뭐 이런 게 뭐라고 일반 트리 그런 쪽이 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또 질문. 그래서 내가 뭐 잘 노는 거 하고 뭐 좀 약간 변경해 갖고 일단 이런 걸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거 잘 해결하고 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래 하고 뭐 약간 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내가 이거 문제 내가 하면 뭐 하겠어. 의미도 없으니까요. (10년마다) 한 번씩 노는 거 우리가 여기서 떠들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이. 없으면 잠깐 휴식하고 이제 오늘 정렬 이쪽 할 테니까요.